저희가 준비한 1위가 나왔습니다. 대북 송금 판사 바꿔달라.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두 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가 있었고요. 하지만 해당 검사가 출석하지 않았고 증인으로는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만 출석하면서 아니 어떻게 검사 없는 검사 탄핵 청문회냐, 혹은 유죄를 받은 피의자가 본인 주장만 일방적으로 펴도록 야당이 이렇게 판 깔아준 거 아니냐는 비판도 동시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그대로 오늘 이 내용, 뉴스타텐이 꼽은 1위가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한동훈 대표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검사 탄핵 청문회 있으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제 이화영만 혼자 나와서 했는데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분은 지금 북한에다가 기업의 돈을 이 뇌물성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 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가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범죄 혐의자가 국가기관을, 국민을 대신해서 수사하고 처벌하는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장을 만들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대단히 우려스럽게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기본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기본을 무너뜨린 청문회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알려진 얘기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재명 대표가 본인 대북 송금 재판부를 재배당해달라, 그러니까 판사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표 쌍방울 관련된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8월 27일에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10월 8일에도 공판 준비 기일 한 번 더 하고, 아마 공판 준비 기일 한 두 번 정도 한 다음에 11월부터는 제대로 된 공판 기일이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이에 9월 30일이면 어떤 날입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죄로 결심하고 그때 구형받은 날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가 재배당 요청서를 제출했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그 이화영 부지사 사건, 그다음에 김성태 회장 사건 다 똑같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은 사건인데 이것을 다 담당했던 재판부가 어떤 재판부냐? 신진우 부장판사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재명 대표의 이 쌍방울 사건도 마찬가지로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배당을 받았으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그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쌍방울 관련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신진우 부장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맡아야 사건이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화영 부지사 항소심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 4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수원고등재판부가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10월 중에는 결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10월 17일에 공판기일 한 번 더 했거든요. 그때 잘하면 결심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와서 이재명 그 대표는 자신의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 재배당 운운하는 이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정 변호사님, 하나 더요. 법원이 이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1야당 대표긴 해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보통 이렇게 누군가가 동일 사건 판사 재배당해달라, 판사 바꿔달라고 하면 해주긴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은 피고인들이 다 바꿔달라고 하죠. 다 그 양력 같은 거 쭉 본 다음에 이 판사는 좀 세게 때리는구나, 그럼 바꿔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바뀌냐면요. 변호사가 그 담당 판사하고 아주 막역한 사이라든지 그밖에 여러 특별한 그런 사정이 있으면 모를까 웬만해서는 담당 판사가 바뀌는 경우는 없고요. 그렇게 따지면 피고인이 무슨 벼슬을 갖다가 한 겁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미뤄 짐작해봤을 때 법원이 이걸 안 받아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좀 얘기로도 들려서요. 제가 장유유 변호사께서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지난번에도 뭔가 서울에서 같이 좀 재판 받고 싶다고 했었는데 재판부가 그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이 이화영 전 부지사, 신진우 부장판사가 1심에서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럼 누가 보면 이재명 대표 중형 피하기 위해서 판사 바꿔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받을 수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각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 취지는 각 재판부한테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원지법 형사 11부에서 이미 이화영 씨에 대해선 9년 6개월이라고 대단한 중형을 선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대북 송금 과정과 관련해선 본인들이 내린 이 재판부의 심증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예. 1심 재판을 받는다기보다는 오히려 1심에서 패배하고 항소심을 받는 그런 구도와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판부가 이미 이화영 씨의 재판과는 쟁점이 상당히 좀 겹치기도 하는데 그것과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리라는 거는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려 보이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판사의 어떤 예단과 심증이 굳어진 거 없이 정말 증거에 입각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들여다볼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새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도 어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땐 기피, 회피, 제척이라는 제도를 또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 연장선상에서 공정한 재판을 이재명 대표로서는 받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고 재배당 신청을 법리적으로는 좀 충분히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좀 받아들여지는 비율 자체가 워낙 좀 현저히 낮다 보니까 받아들일 수는 없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로 이제. 근데 이제 그 듣기에 따라서는 장유 변호사 말씀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1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중형 선고한 게 공정하지 않다 뭐 이렇게도 좀 들릴 수도 그게 있어서요. 공정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이미 그런 심증을 굳힌 재판부한테 재판을 받는 게 절차적으로 공정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변호인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송금 의혹, 뭐 본인 뇌물 사건도 섞여 있긴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비용 대신 냈다는 김성태 전 회장의 발언 신빙성 인정하고 이재명 대표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 1심에서 중형이 내려졌기 때문에.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이건태 의원인가요? 이건태 의원이 공범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한 법관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는 내용. 이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 중이다. 저도 이걸 오늘 알았어요. 저도 법률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정말 희한한 법 개정안을 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태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출신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법관이 어떤 증거의 증명력 이거를 법관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즉 자유로운 어떤 심증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관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와 뭐 친척이라든지 뭔가 어떤 뭐 그 밀접한 관계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는 이제 법관을 기피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이 공범에 대한 어떤 이 판단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하게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저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법관이라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전제가 뭐냐면 뭔가 관여가 있는 것처럼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은 그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리게끔 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일 텐데 그걸 아예 법적으로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 수십 명의 법관이 있다 그러면 이 공범이 있다 그러면 다 뿔뿔이 전부 다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하면 그럼 그 재판부가 모든 증거와 모든 증인들을 다 별도로 출석시켜서 재판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세월에 재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같은 사건일 경우에는 같은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하게끔 하는 것인데 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결국은 모든 법률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즉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한 사람을 위해서 자꾸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비판받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일단 재판부 바꿔달라라는 이재명 대표 측의 요청. 다만 이제 정혁진 변호사와 장윤 변호사 두 법률가에게 질문을 드렸을 때 이걸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 그리 높지 않다. 뭐 두 분의 말만 정리하면 이 정도로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